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벗어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데요. 이 시간 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미소 짓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저자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신 윤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은요. 지혜로운 사회생활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지나치게 원칙을 고집하다 보면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자가 되기 쉽고 또 융통성을 부리면 줏대 없는 적당주의자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디에 좀 해당되세요? 원칙주의자? 그러나 융통성은 있어요. 네.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중간에 균형을 잡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이 있는 원칙주의자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나의 성향이 어떤 건지 가장 먼저 아는 게 중요한데 원래 자기 자신이 지나치게 원칙을 고집하는 강박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또 감 잡히는 대로 일처리를 하는 어떤 본능에 충실한 분들이 있죠. 네. 서로 간의 일처리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성향이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일을 같이 못하려는 법은 없어요. 다른 데 가도 또 상대적으로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회생활에는 적정선, 어떤 상식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습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균형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사이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지만 상대와 내가 다르다고 해서 안 맞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내가 만약에 저 사람 너무 원칙주의자야, 또 저 사람 너무 적당주의자야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 나중에는 결국 가서는 상처받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사실 지혜로운 게 아니죠. 왜? 그쪽에 가면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사람 또 있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정선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융통성 있는 원칙주의자가 이제 되어가는 거죠. 네.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의 정서를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사회생활의 정서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직원들을 이제 10여 명 두고 있는 병원하고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참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직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능력은 있지만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보다는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자. 그런 상위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줘요. 그래서 늘 우리가 면접을 하거나 할 때 평판조회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겠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 잘하는 능력은 누구나 기간이 지나면 숙련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주변 사람들과 일하기 쉬웠는지 소통을 잘 하고 편안히 했는지 라는 점이 결국 사회생활의 정서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원장님 책에서 보니까 이 기능적 고착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사고가 다양하게 열려 있어서 창조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이 객관식에 익숙한 나머지 어떤 틀에서만 답을 찾으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 기능적 고착화라는 말이 사실은 그 사회생활에서 특히 직장 내, 교회 내 어떤 사회생활에 각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기능적 고착화라는 말은 주위의 자극에 반응하고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사고 기능이 일방적으로 어떤 한 틀에만 의존해서 지나치게 확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고안해내거나 창출해내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 왜 하던 대로 해요. 원래 우리 이렇게 했었어요. 라는 말 있죠. 네. 네. 특히 사회 초년생이 이런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면박을 당했다든지 하면 사실 물어볼 어떤 권리를 박탈당한 거죠. 네. 그러면 이런 틀이 생기기 쉬워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권리를 박탈당하기 쉽구나. 음. 내가 괜히 이런 거 이야기했다가 나만 불리하게 되는 거 호구가 되는구나.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 사회초년생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번에 사회생활을 할 때 상대하고 힘겨루기를 하게 돼요. 음. 협력을 하는 것보다는 내 권리를 박탈하는 사람이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잠시도 양보를 하면 안 되겠구나. 또 나에게 뭔가 지적질을 하거나 하면 상대 의견이 간섭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한 거죠. 네. 이런 고착화가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의견도 간섭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꼰대라는 말이 생긴 건데 네. 왜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그래서 상사가 왜 부하 직원에게 늘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꼰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꼰대가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고착화, 기능적 고착화를 가진 사고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꼰대가 될 수 있다. 90년대생도 심지어는 꼰대가 될 수 있다. 내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사고가 유연해야 하고 좀 더 새로운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항상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네.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면은 직장 생활에만 적용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학교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에 모두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심리학 박사님께서는 어떤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에서도 한 그룹을 단정지어서 편가르기를 하는 거를 좀 종종 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나와 다른 것을 나와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틀리다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나하고 동일한 사람은 없거든요. 네. 1% 다르냐, 10% 다르냐, 50% 다르냐를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나와 같은 신앙이 아니다. 저 사람은 자유주의다. 저 사람은 보수파다. 너무 강경파다라고 서로를 부르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나와 다른 영성이나 신학관을 갖고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기독교의 배경, 부모님의 또 기독교, 신앙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서로 견제하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서 나를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이에요. 나는 올바르고 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평생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교회에서도 많아요. 누가복음 6장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것 같은데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없듯이 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이런 말씀이 사실 말씀을 읽을 때도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을 남을 정죄하는 데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서 너는 왜 그러냐 라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나 태도를 좀 버리고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해야겠죠. 네. 우리 마지막 주시고 싶은 말씀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저희나 또 청취자분들이 조금은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어떤 영의 눈을 열어서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저자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신 이훈정 원장님께 도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